모듈 분할입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모듈로 분할하기로 하겠습니다. 모듈에 대해서는 9장 패키지와 모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상위 패키지를 모듈에 할당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프로덕트, 인벤토리, 오더, 서버,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각각의 모듈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각 모듈의 도메인 서브 패키지에 포함된 레코드는 대부분의 모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통 모듈로서 도메인 모듈을 생성하고 도메인 서브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레코드들을 할당합니다. 또한 서비스 서브 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 인터페이스도 대부분의 모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통 모듈로서 서비스즈 모듈을 생성하고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할당합니다. 그러면 오더 시스템 앱 프로젝트를 모듈로 분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빈 프로젝트 선택하고요. 여기서 오더 시스템 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새 창에서 열죠. 그리고 오더 시스템 프로젝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새로 만들기, 모듈 해서 커스터머 모듈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메인 클래스는 삭제하기로 하죠. 그리고 오더 시스템 앱에서 커스터머 패키지를 복사해서 커스터머 모듈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만들기 모듈에서 프로덕트 모듈을 만듭니다. 생성. 그리고 메인 클래스도 삭제하죠. 그런 다음에 오더 시스템 앱에서 프로덕트 패키지를 복사해서 프로덕트 모듈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벤토리 모듈을 생성하고 마찬가지로 메인 클래스는 삭제하고요. 오더 시스템 앱에서 인벤토리 패키지를 복사해서 인벤토리 모듈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더 모듈을 생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메인 클래스는 삭제하고요. 오더 패키지를 복사해서 오더 모듈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버 모듈을 생성을 하고 메인 클래스는 삭제하고요. 오더 시스템 앱에서 서버 패키지를 복사해서 서버 모듈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클라이언트 모듈을 생성하고 마찬가지로 메인 클래스는 삭제합니다. 그리고 오더 시스템 앱에서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복사해서 클라이언트 모듈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도메인 모듈을 생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메인 클래스는 삭제하고요. 이번에는 도메인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모듈에 있는 도메인 패키지를 도메인 모듈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더 모듈에 있는 도메인 패키지도 도메인 모듈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에 있는 도메인 패키지도 도메인 모듈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서비스즈 모듈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메인 클래스는 마찬가지로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서비스 패키지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머 모듈에 있는 커스터머 서비스를 서비스 모듈의 서비스 패키지로 이동합니다. 또 인벤토리의 서비스 패키지에 있는 인벤토리 서비스를 서비스즈 모듈의 서비스 패키지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더 모듈의 서비스 패키지에 있는 오더 서비스를 서비스즈 모듈의 서비스 패키지로 이동합니다. 또 프로덕트 모듈의 서비스 패키지에 있는 프로덕트 서비스를 서비스즈 모듈의 서비스 패키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서비스 모듈의 서비스 패키지에는 이와 같은 서비스가 정의됩니다. 커스터머 서비스의 커스터머 도메인 패키지를 도메인 패키지로 바꿔주고요. 오더 서비스에도 커스터머 도메인 패키지를 도메인 패키지로 또 오더 도메인 패키지를 도메인 패키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로덕트 도메인 패키지도 도메인 패키지로 바꿔주죠. 그리고 커스터머 레파지토리도 모든 도메인 패키지를 상위 도메인 패키지로 전부 다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먼저 도메인 모듈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module-info.java 모듈의 이름은 order-app.domain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expose 도메인 패키지를 모든 모듈에 익스포트 하기로 하죠. 그리고 파일 메뉴에서 프로젝트 구조 여기에 프로젝트에 JDK를 17로 지정해 주고요. 언어 수준도 17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팩트를 선택을 하고요. 플러스 잘 종속 요소 포함 모듈에서 그리고 모듈은 도메인 모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아티팩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죠. 그 다음에 빌드 메뉴에서 아티팩트 빌드 그래서 도메인 빌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하고요. 다음에 다시 파일 메뉴에서 프로젝트 구조에서 모듈에서 서비스즈 모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잘 또는 디렉터리에서 out 아티팩트 도메인 잘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죠. 그리고 서비스즈 모듈에 module-info java 해서 order app
services 모듈을 정의합니다. 이 모듈은 export 서비스 패키지를 익스포트하고 requires 해서 order 앱의 도메인 모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 구조에서 아티팩트 플러스 잘 종속 요소 포함 모듈에서 이번에는 모듈에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출력 디렉토리로 복사한 후 매니페스트를 통해 연결 옵션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죠. 그 다음에 빌드 메뉴에서 아티팩트 빌드 해서 서비스를 빌드합니다. 다음에 커스터머 모듈을 선택하고요. src 폴더에 module-info java 파일을 생성합니다. order app.customer 이렇게 모듈을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exports customer service 패키지를 to order app.server 모듈에만 익스포트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패키지는 다른 모듈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order app server 모듈에만 익스포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해가지고 커스터머 레파지토리 패키지도 order app.server 패키지에만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듈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공통 모듈인 order app domain 모듈과 order app 서비스 모듈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구조에서 모듈 커스터머 플러스 잘 또는 디렉터리 out 아티팩트 서비스즈 그리고 이 두 개의 잘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죠. 그리고 어디가 에러가 있나요? 네, 여기에서 커스터머 서비스를 가져오게 하고요. 또 레파지토리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 구조에서 아티팩트 플러스 종속 요소 포함 모듈에서 이번에는 커스터머 출력 디렉토리를 복사하는 매니페스트를 통해 연결 확인해서 아티팩트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빌드 메뉴에서 아티팩트 빌드에서 커스터머를 빌드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모듈은 완료했고요. 다음에 프로덕트 모듈에 module-info java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order app product 모듈을 정의하기로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export 해가지고 product 서비스 패키지를 to order app server 모듈에만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export product 레파지토리 패키지도 order app.server 모듈에만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requires order app 도메인 모듈과 requires order app 서비스 모듈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 프로젝트 구조, 모듈 프로덕트 선택하고요. 플러스 잘 또는 디렉토리 해서 out 아티팩트 서비스즈 이 두 개의 잘 파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덕트 서비스를 가져오기로 하죠. 레파지토리 클래스도 가져오고요. 인터페이스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파일, 프로젝트
구조해서 이번에 아티팩트 플러스 jar 종속 요소 포함 모듈에서 그 다음에 프로덕트를 선택하고요. 출력 디렉토리로 복사하는 매니페스트를 통해서 연결,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아티팩트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빌드 메뉴에서 아티팩트 빌드 그래서 여기에 프로덕트 빌드 해서 빌드하기로 하죠.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 모듈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인벤토리 모듈에 모듈 -info java 파일을 생성하고 order app.inventory 모듈을 정의합니다. 이것도 export 해가지고 inventory.service 패키지를 order app.server 모듈에만 익스포트 하기로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인벤토리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도 order 앱의 서버 모듈에만 익스포트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듈은 도메인 모듈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requires 해서 order 앱의 services 모듈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구조에서 모듈 인벤토리 해서 플러스 jar 디렉토리 out 아티팩트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 jar 파일만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에러가 있나요? 여기서 클래스 가져오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에서 프로젝트 구조 이번엔 아티팩트 플러스 jar 종속 요소 포함 모듈에서 그 다음에 인벤토리 모듈을 선택하고 출력 디렉토리로 복사하는 매니페스트 통해 연결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아티팩트를 정의하고 빌드 아티팩트 빌드 인벤토리 빌드 해서 빌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벤토리 모듈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오더 모듈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모듈 -info.java 여기에 order app.order 모듈을 정의합니다. 여기에서도 export 해가지고 order 서비스 패키지를 order 앱의 서버 모듈에만 익스포트 하고요. order 레파지토리 패키지도 order 앱의 서버 패키지에만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requires order app 도메인과 requires order app 서비스 모듈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듈을 임포트하죠. 모듈 order 플러스 jar 또는 디렉토리 해서 out artifact services 이 두 개의 jar 파일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있나요? 이제 여기에서 도메인 커스터머가 되고요. 이거는 도메인 오더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삭제해주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파일 메뉴에서 프로젝트 구조 해서 아티팩트 jar 종속 요소 포함 모듈에서 오더 다음에 출력 디렉토리로 복사한 후 매니페스트 통해 연결 확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빌드 아티팩트 빌드 오더 빌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더 모듈도 완료됐죠. 이제 다음에는 서버 모듈에 새로 만들기
모듈 -info order app.server. 이 모듈은 export 서버 패키지를 익스포트합니다. 그리고 requires order app domain, requires order app service, requires order app order, requires order app inventory, requires order app product, requires order app customer. 이렇게 6개의 모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에서 프로젝트 구조 모듈에서 서버 플러스 해서 아티팩트 서비스즈 이 2개의 잘 파일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 이렇게 6개의 모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customer.service 대신에 서비스 패키지, 인벤토리 서비스 대신에 서비스 패키지, order.service 대신에 서비스 패키지, product 서비스 대신에 서비스 패키지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메뉴에서 프로젝트 구조, 그다음에 아티팩트 플러스 잘 종속 요소 포함 모듈에서 한 다음에 서버 모듈을 선택하고 출력 디렉토리로 복사하는 매니페스트를 통해 연결 확인해서 아티팩트를 정의하고 아티팩트 빌드에서 서버 빌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버 모듈도 완료됐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모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모듈 -info.java 여기에서 order app.client 모듈을 정의합니다. 여기에서는 requires 해서 order app domain 모듈과 requires order app services 모듈 그리고 requires order app 서버 모듈 이 3개의 모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 프로젝트 구조 해가지고 모듈 클라이언트 선택하고 잘 또는 디렉토리 out 아티팩트 서비스즈 해서 이 2개의 모듈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에서 서버 모듈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모듈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에러가 나는 부분이 여기 커스터머 서비스 대신 서비스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헬프 UI에서 타스크를 클래스 가져오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벤토리 UI에서는 여기에 프로덕트 서비스 패키지 대신에 서비스 패키지 인벤토리 서비스 패키지 대신에 서비스 패키지를 로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오더 UI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프로덕트 UI도 이렇게 해서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엔 파일 메뉴에서 프로젝트 구조 아티팩트 플러스 잘
종속 요소 포함 모듈에서 해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메인 클래스를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 디렉토리를 복사한 후 매니페스트를 통해 연결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아티팩트를 정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빌드 메뉴에서 아티팩트 빌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빌드 해서 빌드 해줍니다. 이제 아웃 폴더에 아티팩트 클라이언트 잘 폴더에 보면은 클라이언트 잘, 도메인 잘, 서버 잘, 서비스 잘 이 4개의 잘 파일이 포함되어 있죠. 이외에도 이 클라이언트 잘 파일이 직접 사용하진 않지만 이 서버 잘 파일이 사용하는 다른 잘 파일도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잘 파일을 복사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잘 디렉토리에다가 복사해 놓고요.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다음에서 열기, 터미널 하고 난 다음에 java 잘 client.잘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인텔리제이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3개의 잘 파일 외에도 서버 잘 파일이 사용하는 커스터머, 인벤토리, 오더, 프로덕트 이 4개의 잘 파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추가해주고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17장 프로젝트 실습 2번째 시간입니다. 실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끝까지 수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습득된 자바 프로그래밍 지식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잘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